평온했던 그날, 지수야, 지수야, 문 좀 열어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남편의 표정은 당황스럽게 굳어갔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죠. 지수야, 오빠야, 나 좀 보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5년간 쌓아올린 이 집에서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실 그날 아침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고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이제 막 밝아오는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10월의 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62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손질해둔 나물들이 차곡차곡 담긴 용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프라이팬에 참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팬에 스르르 퍼지는 소리가 났고 마늘 향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시금치를 넣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저도 이 집의 진짜 딸 같았습니다. 평온한 일상. 지수야, 벌써 일어났니? 6시 30분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회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얼른 불을 줄이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지수가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5년이 되니까 이제 진짜 우리 딸 같다. 처음 시집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딸 같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없이 자란 저에게 시어머니의 인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까요. 7시가 되자 남편 민준이도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들어온 남편이 졸린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많이 해?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도 간단하게 하랬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럴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생신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었고 저는 이날만큼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7시 30분 신우이 수진이도 일어났습니다. 와, 언니. 대박.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진아, 너는 설거지 좀 도와줘. 네. 당연하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부엌이 북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닦으시고 남편은 과일을 깎고 신우이는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케이크를 사러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짱을 끼시며 걸으셨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진짜 엄마와 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수야, 네, 어머님. 내가 며느리 복이 많은 게야. 내가 와줘서 이 집이 정말 밝아졌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었던 제게 시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처럼 다가왔으니까요. 저도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왠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팔을 더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나물들을 예쁜 그릇에 담았고 갈비찜은 윤기가 나도록 졸였습니다. 잡채는 당면이 너무 불지 않게 타이밍을 맞췄고 저는 노릇노릇하게 부쳤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가 나왔습니다. 6시 30분, 드디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지수야. 이걸 언제 다 준비했니? 아침부터 조금씩 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시누이는 우리 언니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불을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 모아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셨죠. 어머니, 무슨 소원 비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특히 지수가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주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영원히 이 가족이에요. 저녁 8시 15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소리였습니다. 누구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고 남편이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 흔들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하지만 제 기도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오빠야. 문 좀 열어줘. 오빠. 그 단어가 식탁 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봤고 시누이는 놀란 얼굴로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오빠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지수야, 나 지훈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문 좀 열어줘. 똑똑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처남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술을 꽉 다무신 채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김지수 씨. 시어머니가 저를 성함으로 불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수야, 제발 좀 열어줘. 사채업자들이 지금 날 쫓아오고 있어.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식탁을 손으로 탁 치셨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전화해. 어머니, 전화하라고 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제 등을 따라왔지만 저는 그저 대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오빠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며칠 안 씻은 듯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이게 제가 아는 오빠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를 대학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그 오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와? 지수야,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빠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수 오빠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네, 지수가 어릴 때부터 제가 김지수 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의 생신날. 5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단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 심화 무너지는 신뢰. 대문을 열고 들어선 오빠의 뒤로 찬바람이 거실까지 몰려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이 이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빠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케이크가 놓인 화려한 상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신 채 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시선, 평가하는 시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시선. 오빠, 나가줘. 제발. 저는 오빠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급해. 5분만, 딱 5분만 시간 좀 줘. 지금은 안 돼. 어머님 생신날이야. 나도 알아. 근데 진짜 거기 서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회색 한복 저고리에 매듭을 고쳐 여미시는 동작 하나하나가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게 사적인 얘기라서. 우리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면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죠.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고 시누이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숫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너무나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제가 꼭 갚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빠를 그리고 저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오빠, 제발 나가줘. 저는 오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겠다고 해. 너 혼자만이라도 날 좀 도와줘. 오빠, 나한테도 돈 없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시집 잘 갔다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매형,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급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생신날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는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하고 절박하고 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제발 오빠, 지금만은. 어머님,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오빠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훈 씨,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시겠습니까?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민준아, 경찰에 전화해.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으로 가는 대신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야, 너 날 이렇게 버리는 거야? 나 너 대학 보내려고 고등학교도 그만뒀잖아. 20대를 공장에서 일하며 보냈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오빠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때 오빠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빠, 나가줘.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오빠가 더 못 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오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이 집이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이제 친오빠도 아니고. 오빠, 좋아. 하지만 지수야, 기억해.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갈 수도 있어. 내 시댁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남기고 오빠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걸음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수 씨, 또다시 성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빠가 있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기회가 없었다고요? 5년이나 됐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하고 안 하신 거군요. 그럼 다른 것도 숨기신 게 있습니까? 빚쟁이 오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머니, 지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나와 며느리 사이 문제야.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지수 씨,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을 때도, 친정 식구가 없다고 했을 때도 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배경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죠. 어머님, 근데 저건 뭡니까? 사채업자, 3천만 원 빚.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혹시 당신도 빚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빚이 없어요. 그럼 오빠 빚을 당신이 갚아준 적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키웠다고, 그래서 제가 빚진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가끔 돈을 좀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친정 관리도 못하는 며느리네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 씨, 내일부터 당신 친정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지 마시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내 생신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사과가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거실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만 남았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천하밀.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미안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린 부부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천함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하나씩 닦아냈습니다. 생일 케이크 접시, 갈비찜 그릇, 나물 반찬 그릇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그릇들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고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더러운 그릇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이 무너지는 데는 단 1시간이면 충분하구나. 설거지통 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언니, 우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정말. 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작은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차가운 시선들을, 무거운 침묵들을,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질 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만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가는 것도 모른 채 고립과 결심 혼자가 되는 길.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등이 평소보다 더 멀게 느껴졌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고요함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께서 제가 준비한 밥상을 받아주실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예쁜 그릇에 담았습니다. 6시 30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드셨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저를 드셨을 뿐입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도 해주세요.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7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응이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여보, 고마워. 잘 먹을게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처럼 묵묵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은 채 7시 30분 신우이 수진이 나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만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어머니와 오빠의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수저 부딪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맞나? 며칠 전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식탁이 지금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8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넥타이를 매만져 주려 했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살짝 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리고는 혼자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매일 아침 매만져 주던 넥타이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작은 일상이 지금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늦었어. 다녀올게.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도 없이, 사랑해라는 말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신우이도 출근하고 나자 집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그제처럼 늘 해오던 대로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라면 제게 지수야, 이거 봐봐. 재밌네라며 말을 거셨을 텐데 오늘은 그냥 혼자 보고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는 계속 시어머니 쪽을 힐끗힐끗 보게 됐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3글자. 그게 오늘 하루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였으니까요.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숟갈만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네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의 손도 안 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아직은.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오빠.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오빠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전화 받기 힘들어. 지수야, 미안해. 어제 내가 너무 심했지? 근데 나 진짜 급해. 사채업자들이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널 찾아가겠대.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수야, 네가 사는 집 주소 걔네가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알아낼 수 있어. 오빠. 진짜야? 응. 그래서 지수야, 미안한데 돈 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채업자가 이 집으로 온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시면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KB국민은행 적금 통장. 5년 전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저는 한 달에 25만 원씩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용돈, 남편이 준 생활비에서 아낀 돈, 명절 때 받은 세뱃돈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5년. 통장 잔액 1,512만 7,430원. 1,500만 원. 저에게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내복을 하나 더 입으면서 난방비를 아꼈고 친구들 모임도 빠지면서 교통비를 아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그게 제가 돈을 모은 이유였습니다. 만약 시댁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만약 남편이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이 돈으로 도울 수 있게. 하지만 지금 이 돈은 오빠에게 가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오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그 다음엔 오빠와 완전히 연을 끊을 거야. 그래야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밤 10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집에 오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나가 맞이했습니다. 늦었네. 저녁은? 먹고 왔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아. 응,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넥타이를 풀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처남. 아니, 오빠 일. 내가 정리할게. 어떻게? 내가 돈 좀 줘서 보낼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 안 받을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네. 내가 모아둔 게 있어. 얼마나? 1,500만 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1,500만 원? 그걸 언제 모았어? 결혼하고 나서 5년간 조금씩.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그냥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우린 부부잖아. 그런 것도 숨겨야 해? 남편이 벽에 손을 짚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나를 못 믿었던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을 혼자 모으고 처남한테 몰래 돈 주고 나한테는 다 숨기고 도대체 나는 뭐야? 남편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며칠 전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웃고 저녁에 함께 TV를 보고 밤에 손을 잡고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대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떨어져 누워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오빠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니면 최소한 결혼 직후라도.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보육원 출신에 부모도 없고 게다가 빚쟁이 오빠까지 있다고 하면 누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제는 저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야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오빠에게 1,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영원히 연을 끊자 제 손이 창문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야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게 끝이길.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5년간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첫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나는 최민준의 아내가 되었다. 떨렸지만 행복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다. 어머니도 시누이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날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오빠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남편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일 적금을 해지하고 오빠에게 주고 영원히 연을 끊을 것이다. 그래야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제발 이게 끝이길.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이제는 내 가족이 먼저야. 예상치 못한 동반자 작은 빛. 침대 끝에 앉아 어둠 속에서 남편의 등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잠옷 차림의 시누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자요? 아니, 앉아. 왜? 저기. 들어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자는 방에서 이야기하긴 어려웠으니까요. 수지는 저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언니 괜찮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언니 5년 동안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솔직히 별로였어요. 오빠가 연애할 때 언니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 집에 시집 오고 나서 언니 사는 거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진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잖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외워서 미리 만들어두고. 그건 전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어요. 친딸인데도. 근데 언니는 매일 그렇게 했어요. 5년 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명절 때는 친정도 없으면서 혼자 차례상 다 준비하고 오빠 와이셔츠도 매일 다림질해주고. 수진아, 저는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며칠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이 집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니,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수진이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도 화풀이 하시는 거고 오빠도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 네. 5년간 쌓아온 게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자니?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니와 남편이 복도에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파가 벽 뒤쪽에 있어서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며느리 말이야. 내가 너무 실망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잖아. 오빠가 있다는 것도, 그 오빠가 빚쟁이라는 것도. 지수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감싸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힘들면 말을 해야지.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민준아, 나 결정했어. 뭘요? CCTV 더 설치할 거야. CCTV.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CCTV요? 왜요? 혹시 모르잖아. 며느리가 또 뭘 숨기고 있을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오빠 일도 숨기고 돈도 몰래 모으고 그 사람이 또 뭘 숨기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민준아, 넌 너무 순진해. 사람은 믿어도 안 되는 거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너마저 남편이 저를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업체 부를게. 거실이랑 현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부엌에도 하나 더 달자. 부엌까지요? 응. 며느리가 부엌에서 뭐 하는지도 봐야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저와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방금 들었어요? 응. CCTV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감시당하는 거구나.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야. CCTV가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침에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전화 받는 것, 모든 것.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쩌겠어. 견뎌야지. 언니, 괜찮아. 내가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CCTV가 있든 없든 나는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부터 저기에 CCTV가 달리는구나. 빨간 불이 깜빡이며 저를 지켜볼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제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와 통화하든 모든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인가? 5년 전 민준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수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준의 프로포즈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편은 저를 의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려 하고 이 집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적금 해지하고 오빠에게 돈 주고 완전히 정리할 거야. 그리고 이 가족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 거야. 새벽 2시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불규칙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적금 1,500만 원을 해지해서 오빠에게 주고 오빠와 영원히 연을 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CCTV를 달아도 좋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도 마음을 풀어주시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진이가 말했잖아. 5년간 쌓아온 게 있다고.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10월의 끝자락,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할 일들이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은행 가서 적금 해지하기, 오빠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돈 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무거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잘 될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이, 이 집이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사의 진실 오해의 정점. 다음 날 아침 9시 CCTV 설치 업체 직원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2명의 남자가 사다리와 장비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직원들을 지휘하셨습니다. 거실 저 구석이랑 현관 쪽이랑 그리고 부엌 저기요. 네, 사모님. 총 3대 설치 말씀이시죠? 맞아요. 각도는 최대한 넓게 잡아주세요. 사각지대 없이. 사각지대 없이.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은 그릇을 닦고 있었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죠. 드르륵.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리고 검은색 카메라가 하나씩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눈이 나를 지켜보는구나. 오전 10시 30분 CCTV 설치가 한창일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꼭 만나야 해. 사채업자들이 진짜 너희 집으로 가려고 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오후 2시에 은행 앞에서 보자. 고마워, 지수야. 진짜 미안해. 휴대폰을 꺼두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씨, 누구랑 문자하세요? 아, 친구요. 친구. 무슨 친구?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학 친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의심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제부터는 모든 게 감시당한다. 오후 1시 30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 가요?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녁 재료 사려고요. 그래요. 일찍 들어와요. 네, 어머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하고 계시는 거겠지.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빠 생각뿐이었습니다. 1,500만 원. 5년간 모은 돈. 이걸 주고 나면 정말 끝인 거야.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였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 해지하려고요. 아, 중도 해지이신가요? 통장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KB국민은행 적금 통장.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5년 만기인데 아직 3개월 남았네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좀 깎여요. 괜찮아요. 해지해주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마치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빨뚤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계좌 이체로 하시겠어요? 현금이요. 금액이 큰데 괜찮으세요? 1,512만 원이에요. 네, 괜찮아요. 직원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만원권 지폐가 한 장 한 장 기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5년이야. 5년간의 내 땀과 눈물이 돈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오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서성이던 오빠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오빠. 오빠는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야위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앉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돈을 넣어온 하얀 봉투였습니다. 1,500만 원 있어.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지수야? 너 오빠, 잘 들어. 저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시댁 돈 한 푼도 안 썼어. 내가 5년간 모은 거야. 지수야? 오빠, 이걸로 사채업자한테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든가 해. 봉투를 오빠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 나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지수야, 내가 무슨 말을... 나 지금 시댁에서 진짜 힘들어. 오빠 때문에 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있어. 남편도 날 의심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빤 날 키워줬어. 그거 잊지 않아. 대학도 보내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오빠 덕분이야. 그럼 근데 오빠,
나도 이제 내 가족이 생겼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긴 거야.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지수야, 나 없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오빠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나 너 키우려고 고등학교도 때려쳤어. 20살에 공장 들어가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알아. 다 알아. 근데 이제 와서 연락하지 말자고. 그게 동생이 오빠한테 할 말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딸을 위한 길이야. 둘 다를 위한 길? 지수야, 그건 내 혼자 편한 거잖아. 오빠, 좋아, 알겠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잘 사는 거 보기 싫더라. 시집 잘 갔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오빠, 난 아직도 월세 살아. 빚에 쪼들려서 매일 밤 잠도 못 자. 근데 넌 큰 집에서 편하게 살잖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하기도 했다는 것을. 돈은 잘 받을게. 고맙다. 오빠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야, 걱정 마. 다시는 안 나타날게. 오빠, 넌 내 길 가. 나도 내 길 갈게.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오빠. 잠깐만. 저는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 오빠, 제발 건강 챙기고 밥 꼭 먹고.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진심이야. 오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행복해라. 진짜로. 그 말을 남기고 오빠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오후 4시 마트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님. 오래 걸렸네요. 뭐 했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시간이. 마트만 갔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는 척했지만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거기 새로 설치된 CCTV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녹화되고 있겠지.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재료 꺼내는 것, 제 모든 행동이. 하지만 다행히 오빠 만난 건 밖이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날 밤 11시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TV가 아니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안 돼.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조작하셨습니다. 화면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멈추고 제 모습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제 손에 든 가방. 나갈 때는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납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지수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가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나갈 때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그게 마트 간다고 했죠. 근데 왜 가방이 나갈 땐 빵빵하고 들어올 땐 비어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가지고 나갔죠. 누구 줬어요? 오빠 줬죠. 어머님. 역시 그렇군요.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당신 돈 어디서 났어요? 그 돈이 제가 5년간 모은 거짓말. 이 집 돈 빼돌린 거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보실 뿐이었습니다. 끝났다. 5년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무너지는 세계. 밤 11시 30분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망갈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당장 들어와. 급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도 불러. 가족회의 할 거야. 가족회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수 씨, 거기 서 있어요. 민준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어머님, 제 말 좀. 말 말아요. 이따 다 같이 들을 테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남편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안 풀고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앉아. 수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 10분 후 신우이 수진도 왔습니다. 친구 약속이 있었는지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앉아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들어 CCTV 녹화 화면을 켰습니다. 다들 이것 좀 봐. 화면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씨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외출했어요. 마트 간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방 좀 보세요. 통통하게 부풀어 있어요. 화면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4시에 돌아왔어요. 근데 가방을 보세요. 납작해요. 남편과 수진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지수 씨,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그게 어머님. 돈이죠? 돈 가지고 나간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줬어요? 오빠 줬죠? 네. 하지만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진짜야? 민준아, 잠깐만.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그 돈은 제 돈이에요. 5년간 제가 모은 적금이에요. 적금? 무슨 적금?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적금을 만들었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 돈 빼돌린 거잖아. 골동품도 당신이 판 거고. 골동품이요? 그게 무슨. 거실에 있던 청자 화병. 작년에 없어졌잖아.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때도 이상했어. 청소한다고 치웠다가 깨졌다고 했잖아. 근데 조각도 안 보이고 어머님, 그건 정말. 팔아먹은 거지. 그것도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그 화병 얼마짜리인지 알아? 500만 원이요, 어머니. 맞아. 500만 원짜리를 며느리가 깨뜨렸다고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판 거야.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그 화병은 제가 청소하다가 정말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해서 제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똑같은 화병을 샀었죠. 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것을 어머니가 눈치채셨고 제가 깨졌다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깨뜨려서 제 돈으로 다시 샀어요 라고 말하면 믿으실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지난달에 내 진주 목걸이도 없어졌어. 네?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말 안 했어. 그냥 잃어버렸나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 다 의심스럽네. 어머니, 목걸이는 저 정말 몰라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갔어? 혼자 다리 달고 도망갔어? 어머님, 민준아, 이제 알겠지? 우리가 며느리를 얼마나 믿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언니 말도 들어봐야죠. 수진아, 넌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진이 저를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알아? 증거가 다 있는데 엄마가 언니를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같아요. 몰아세운다고? 이게 몰아세우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오빠가 있다는 것도 숨기고 돈도 몰래 빼돌리고 물건도 없어지고 이게 다 우연이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수진에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수진아, 됐어. 날 감싸지 마. 괜히 너까지 미움받아.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여보, 응, 나 눈 좀 봐.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짜야? 돈 빼돌린 거 진짜야? 아니야. 내 돈이었어. 그럼 적금 통장 보여줘. 지금 당장. 그게. 없지? 해지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왜 혼자 결정한 거야?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만 했지, 안 했잖아. 5년 동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지금 너를 모르겠어. 내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보다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네, 어머님.
이혼하세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어. 믿을 수가 없다고.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해. 며느리가 한 짓이 더 심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5년이야. 5년. 5년 동안 우릴 속이고 산 거야. 어머님,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5년이 기회였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요. 이 집에 더 이상 없어요. 어머니 안 돼요. 남편이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수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해명. 뭘 해명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래도 민준아, 넌 선택해. 어머니와 저 여자. 둘 중 하나.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끝이구나.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 남편의 사랑, 이 집에서의 제자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방으로 모셔드려.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수진도 언니, 라고 부르며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방에 가 있을게.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오빠와 연을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적금을 해지해서 오빠에게 주고 깨끗이 정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숨긴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제 비겁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은 아직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 방에서 이야기하고 계신가 봅니다. 저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야 하나.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친구들과도 오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제 연락할 수 없고 혼자구나. 나는 정말 혼자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5년간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로움, 서러움, 억울함, 분노,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민준아, 나 진짜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밤 공기만이 제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진실의 폭발.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목은 쉬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시누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거실로 나와줄래요? 수진아, 지금은. 제발요. 엄마랑 오빠도 거기 있어요.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진을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언니. 수진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팔짱을 끼고 계셨죠. 남편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뭘 하려는 걸까? 수진이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엄마, CCTV 영상 좀 다시 봐요. 수진아, 이미 다 봤잖아.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안 봤어요. 뭐, 어젯밤에 중간까지만 봤잖아요. 언니가 나갔다 들어온 것까지만. 수진이 리모컨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더 이상 뭘 보겠어.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끝까지 보세요. 진실은 끝에 있어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공원 CCTV예요. 제가 어제 경비실에 가서 복사해 왔어요. 뭐라고? 언니가 어제 오후에 어디 갔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처 공원 CCTV를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 제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처남이야? 남편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오빠에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봐요. 돈 주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소리 좀 켜요. 수진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빠, 잘 들어. 이게 내 전 재산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시댁 돈 한 푼도 안 썼어. 내가 5년간 모은 거야. 지수야? 화면 속 오빠의 목소리. 오빠, 이걸로 사채업자한테 일부라도 갚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든가 해. 제가 봉투를 오빠 무릎에 올려놓는 장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빠, 화면 속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게 보였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나타나. 나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시댁에서 진짜 힘들어. 오빠 때문에 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빤 날 키워줬어. 그거 잊지 않아. 대학도 보내줬고. 그럼 근데 오빠, 나도 이제 내 가족이 생겼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긴 거야. 화면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영상이 더 있어요. 수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뭐니? 작년 11월 거예요. 집 근처 전당포 CCTV예요. 화면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금팔찌를 벗어 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건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언니가 그때 화병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똑같은 화병을 샀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달라서 엄마가 눈치채셨고 언니는 그냥 깨졌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 금팔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한 거잖아요. 언니 주려고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걸 팔았어요.
시댁 물건을 지키려고.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뭘 한 거야?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언니 방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언니 적금 통장 사본이에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입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5일 25만 원, 2020년 5월 25일 25만 원, 2020년 6월 25일 25만 원, 2025년 10월 16일 해지. 60개월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달에 25만 원씩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언니가 모은 거예요. 시댁 돈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꺾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무 미안해. 시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넌 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난 널 의심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무릎 꿇고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넌 이 집의 진짜 딸이야. 내가 그걸 잊고 있었어.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5년간 듣고 싶었던 말, 5년간 받고 싶었던 인정.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수진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나한테 할 말 있지? 네, 오빠 이야기. 처음부터 다 들려줘. 이번엔 내가 제대로 들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던 일, 오빠가 저를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일, 20대를 공장에서 일하며 저를 대학 보냈던 일, 결혼 후에도 오빠에게 죄책감을 느꼈던 일, 오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게 된 일,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1,500만 원을 주고 연을 끊은 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손을 잡고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눈물을 닦으시기도 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니야. 고생했어. 그리고 잘했어.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빠와 연을 끊은 것도, 이 가족을 지키려 한 것도 다 잘한 거야. 그런데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는요?
그건 정말 없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실은요? 내가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네. 우리 모두가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어제 그 소동에 시어머니가 머리를 극적이셨습니다. 지수한테 의심이 가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 보니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수진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제까지의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 이제 아침 먹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아니야. 오늘은 내가 우리 딸 위해서 만들 거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거실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숨긴 게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줘. 우리 부부잖아. 응. 그럴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 간단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저, 그리고 수진.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음식 맛이 아니라 이 순간이 맛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팔찌, 내가 다시 찾아올게. 전당포 어디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라며? 당연히 찾아와야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로 이 집의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화해. 2026년 4월 15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으니까요. 지수야, 도와줄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계세요. 아이고, 우리 딸이 맨날 혼자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추를 씻고 고기를 양념하고 찬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김지훈, 오빠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오빠의 편지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한테 온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고 있니? 오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한테 받은 돈으로 사채업자들한테 일부 갚았어. 아직 빚이 남아있지만 이제 협박은 안 와.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을 거야.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꾸준해. 무엇보다 정직한 일이라서 마음이 편해. 지수야, 그날 내가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미안해. 네가 잘 사는 게 보기 싫다고 질투한다고 말한 거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사실은 자랑스러웠어. 내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족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오빠로서 정말 기뻤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야.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자고 했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내 길을 가고 너도 내 길을 가는 게 맞아. 하지만 지수야, 오빠는 언제나 널 응원하고 있어.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고마워. 나를 키워준 게 아니라 너를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건강해라, 오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편지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좋은 길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가끔 안부 편지 주고받는 건 괜찮아. 오빠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가족이잖아. 멀리 있어도 가족이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수야, 이거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금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당포에서 찾아왔어. 내 거야. 어머님, 수진이가 내 결혼 선물로 준 거잖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저는 금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쁘다. 역시 우리 딸한테 잘 어울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이 집을 지켜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언니,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수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수진이 제 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요즘 입덧 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역시 맞구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진짜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사실 일주일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말 안 했어. 지수야,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오는구나. 우리 손주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도 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거실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저는 혼자 정원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지. 6개월 전 이혼하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되찾았고 진짜 딸이 되었고 이제는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해?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지난 일들.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결국 날 믿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 10시
방에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5년 전 결혼 첫날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오빠한테 편지가 왔다.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다행이다. 금팔찌도 돌려받았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주셨다. 손목에 차니 따뜻하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가 임신했다고. 모두가 너무 기뻐해 주셨다. 6개월 전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가족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아니, 용서가 아니었다. 이해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 내 엄마 같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준다. 수진이는 내 편이 되어준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이제야 이 집의 진짜 딸이 된 것 같다. 6개월 전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없었을 거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고.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려는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계셨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임신했는데 쉬어야지. 오늘은 내가 할. 아니에요, 제가. 지수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쉴 차례야. 5년 동안 충분히 했어. 어머님, 앉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팔찌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고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수야,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사랑해.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거실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벚꽃잎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좋은 가족한테 태어나는 거야. 엄마가 지켜낼게. 이 따뜻한 가족을.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